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제 아들 초등학교 입학했으니 저도 이제 다시 일 시작해 보려고요. 무슨 일? 제가 원래 하던 일이요. 그 일을 다시 하겠다고? 네, 왜요? 아니, 너는 사람들 다 불길하게 여기는 그 일을 왜 자꾸 하려는 거야? 물론 불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그 일을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세상 사람 얘기했어? 우리 가족들 생각을 대표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괜찮다고 하던데요. 오히려 제 직업이 장의사라서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 만지고 다니는 게 뭐가 자랑스러워?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왜 결혼할 땐 그 직업을 숨겼는데? 그건 어머님이 미신에 많이 흔들린다고 해서 남편이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거든요. 어쨌든 너도 장의사 직업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 아들 말을 따른 거 아니야. 떳떳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직업 때문에 어머님이 나쁜 생각 하실까 봐 그런 거예요. 변명도 많다. 아무튼 난 그때나 지금이나 너 장의사 하는 거 반대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따로 없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더 다른 자격 따기 버겁고요. 아, 글쎄 안 된다니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귀신 들면 어떡할 거야? 네? 넌 왜 그딴 걸 배워서 불길한 짓을 하고 살았어? 둘째는 봐라. 교사 자격 따서 사람들이랑 가족들한테 다 칭송받잖아. 저는 제 직업이 좋아요. 악귀 들리고 싶어서 환장했니? 나보고 맏며느리 보고 살 생각 말라고 협박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협박이라뇨? 협박 맞잖아. 내가 죽은 시체 만지고 다니는 며느리를 어떻게 상종하겠어? 너무하세요, 어머님. 장의사가 왜 불길한 직업이에요? 고령화된 요즘 세상에 그 어떤 직업보다 비전 있는 일이에요. 귀신 만지고 다니더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잘도 하네. 어머님도 저도 가족들도 전부 다 장의사 손 빌어서 저 세상 갈 텐데 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세요? 범죄자도 아니잖아요. 그런 구구절절 설명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싫다면 싫은 거야. 너 그 일 다시 하기만 해.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너무 싫다고 하면 제가 시댁에 발길 끊도록 할게요.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이게 협박하는 거 맞네. 그러니까 어머니 마냥 싫다고 하지 마시고 생각 좀 더 해주세요. 생각하고 말고가 없다는데도. 장의사를 기피할 수 있다곤 생각합니다. 실제 장의사들이 편견 어린 시선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서두르려고 다시 직업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전 제 직업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주변은 역시 제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님과 벌였던 실랑이는 동서에게도 전해졌는데요. 며칠 후. 형님, 출산 전에 장의사였다면서요? 뭐? 어머님이 그러던데 진짜 장의사였어요? 왜? 아우, 섬뜩해라. 형님 겁없는 사람인가 봐요. 어떻게 그런 걸 했대요? 그런 거라니 장의사도 직업이야. 아, 물론 그렇긴 한데 그 일을 택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산 사람이 산 사람이랑 어울려야지 굳이 죽은 사람을 왜 봐요? 장의사가 죽은 사람만 만지는 직업인 줄 알아? 오히려 유가족들이랑 더 많이 만나. 그게 그거죠. 장례식에는 다녀오기만 해도 나와서 소금 뿌리는데 형님은 그런 불길한 곳을 매일 방문한다는 거잖아요. 동서, 말이 너무 험하다. 죄송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저처럼 생각할걸요? 생각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이지만 그걸 굳이 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더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장의사가 우리 집안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집안에 장의사가 있으면 마음 못 놓을 일이 뭐가 있어? 형님이 불길한 기운을 여기저기 다 묻히고 다닐 텐데 어른들뿐 아니라 제 아이까지 위험할 거잖아요. 계속 말하지만 장의사를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다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다 가족들 좋자고 경고하는 거니까. 동서. 아니 그런데 형님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반대하면 그 직업 포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내 직업은 내가 결정할 일이지. 아니죠. 가족들이 싫다고 하면 고려해 볼 줄도 알아야죠. 형님 하나 때문에 왜 우리 가족이 다 불안에 떨어야 해요? 그거 따지려고 찾아온 거야? 그러지 말고 어머님 말대로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어때요? 원한다면 제가 우리 학교 청소 도우미로 형님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미안한데 과한 간섭은 자제해 줄래? 난 남편의 동의만 얻으면 됐다고 생각해서 다른 가족 의견은 참고만 할 거야. 완전 똥꼬집이시네. 그렇게 나온다면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되도록 그 손으로 내 아들 만지지 마세요. 뭐라고? 형님 기운이 묻은 건 돈도 싫으니까 내 아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요.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해? 일단 안 좋은 건 멀리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 동서 생각이 그렇다면 근처에 안 가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어머님도 동서랑 같은 입장이던데 앞으로 경조사는 두 사람끼리 해야겠다. 그런 게 어딨어요. 설마 형님 시댁 일 하기 싫어서 뜬금없이 장의사 한다고 한 거예요? 내가 언제 시댁 일 하기 싫다고 했어. 동서가 근처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알아서 피해 주려는 거잖아. 혹시 집안 경조사 땐 동서 근처에 가도 괜찮다는 거야? 아우 진짜 별꼴이야. 그저 앞만 보고 나가면 언젠가 두 사람이 인정하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취직했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과 동서가 저를 불경한 귀신 취급하며 기피하더라고요. 주말. 어휴, 꼭 저승사자를 집에 들여다 놓은 기분이네. 어머님도 그러세요? 저도 형님만 만나고 나면 저승사자 만난 기분이라서 좀 찝찝해요. 그래도 어떡하겠니? 집안일이 많아서 안 부를 수는 없는데. 마늘 목걸이라도 하고 다녀야 하나? 그건 뱀파이어 쫓는 음식 아니에요? 그런가? 그럼 여기저기 소금을 좀 뿌릴까? 요즘은 소금보다 팥이라더라고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남편이랑 같이 좋은 팥 사러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 것도 사드릴게요. 고맙다. 내가 말년에 이게 무슨 기구한 팔자인지 모르겠어. 집안의 어른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형님은 참 고집도 세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장의사야? 아주버님이 제일 불쌍해요. 나중에 아주버님 말라 죽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러네. 조만간 무당 찾아가서 부족 좀 써와야겠다. 요즘 무당집 80%가 사기꾼이래요. 아이 깜짝이야. 한참 주방에 있더니 언제 온 거야? 형님 발소리도 안 나는 게 너무 섬뜩하잖아요. 귀신의 빙이라도 된 줄 알았네. 어쨌든 사기꾼 무당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내가 왜 너 때문에 부적까지 알아보고 돈 써야 하니? 그냥 네가 좀 그만두면 안 돼? 어머님이 징글징글하다고 해도 그만 못 둬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요 형님. 저 살 떨려서 살 수가 없어요. 못 살겠으면 연락해. 장의사가 가족상 당하면 할인 혜택도 있거든. 뭐라고요? 직업이 졌다구니까 사람 협박할 때도 아주 목숨을 쥐락펴락하네. 둘째야, 넌 특히 첫째랑 마주치지 마라. 너까지 잘못되면 난 며느리 둘 다 잃는 거야. 전 망할 일 없어요, 어머님. 교사 직업이 얼마나 안정적인데요. 그치. 똑같이 사자 직업인데 하나는 교사고 하나는 장의사라니. 이렇게 천차만별일 수가 있나. 제 아들이 혹시라도 형님 보고 엉뚱한 길로 빠질까봐 걱정돼요. 그건 절대 안 되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손주들이 잘못되는 건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어. 귀신이라도 들러붙으면 팔자에 없는 사고수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럼 나도 전염 때문에 단명할 수도 있다는 거야? 기가 약하면 그럴 수도 있대요. 나 기 엄청 약한데 내가 태생적으로 여리게 태어나서 좀 많이 허약해. 헐, 어머님 한약이라도 지어 드세요. 안 그럼 순식간에 잡아먹혀요. 저기 두 사람 혹시 영화 찍으세요? 왜 갑자기 시비해요? 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게 꼭 그래 보여서요. 우리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네가 관둬. 그럼 사람 취급해줄게.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왜 이래요, 형님? 왜 자꾸 다가와요? 으아! 아!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야, 나도 가자!
어머님은 제 앞에서 보란듯이 동서를 아꼈어요. 동서에겐 본인이 소중히 여기는 보석이나 옷, 신발 등을 흔쾌히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미워하면서 제가 장의사를 스스로 관두게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하셨어요. 자기 지인들까지 데려와서 제 뒷담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라 괜찮았지만 어머님이 동서와 내 자식을 비교하는 건 차마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일주일 후. 어머, 제가 그 시체 만진다는 첫째 며느리? 생긴 건 멀쩡하네. 멀쩡하게 생긴 애가 멀쩡한 짓을 안 하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야. 어쩌다 젊은 사람이 벌써 노망이 났을까? 자기들이 쟤 좀 말려볼래? 요즘 젊은 사람들 고집은 웬만해서 못 꺾어. 그래, 다들 늙은 사람들이 고집 불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지독하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 우리 둘째는 첫째랑 다르게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 에이, 어머님, 세상에 미운 구석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정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살지. 첫째만 있었다면 나 벌써 병원에 실려 갔을 거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 목걸이 사셨어요? 처음 보는 목걸이네요? 원래 있던 건데 아끼느라고 많이 착용 안 했던 목걸이야. 사람들 만날 때 기분 내려고 한 번씩 차기만 했어. 그래요? 어머님 안목은 역시 훌륭하다니까. 목걸이 짱 이뻐요. 그래? 그럼 선물로 줄까? 헉, 진짜요? 어머님이 아끼는 목걸이라고 했잖아요. 너라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어. 어머님, 정말 감동이에요. 다행이다. 큰 며느리랑 다르게 작은 며느리는 착해서. 어른들이 이뻐할 수밖에 없겠구만. 인사성도 바르고. 그렇지. 며느리 수준이 달라서 그런가 손주들도 다른 것 같아. 둘째네 손주가 교사 엄마 닮아서 똑 부러지더라고. 그래? 그럼 첫째네 손주는 장의사 엄마 때문에 시체처럼 빌빌거리려나? 첫째 손주 그러다가 명줄 짧아져서 빨리 꽥 하는 거 아니야? 저기요. 엄마야,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쪽 자식 아니라고 말씀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내 친구들한테 버릇없이 뭐 하는 거야? 자식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딨겠어요. 친구들이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기는. 이런 농담 듣기 싫으면 장의사를 때려치우든가. 그래요, 형님. 자영업자한테 손님이 왕이라는 농담 하지 말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럼 동서는 교사니까 자식이 학폭 가해자로 클지 피해자로 클지 방관자로 클지 모른다는 농담 해도 괜찮겠네? 뭐라고요? 내 자식은 그런 나쁜 일에 휘말릴 애 아니거든요? 농담이라니까. 겉봐, 동서도 발끈하네. 할 말도 상황 파악하면서 하는 거야. 건방지게 굴 거면 그만 집에 가라. 저야 좋죠. 근데 이거 다 동서 혼자 치워야 하는데 괜찮으려나? 뭐 알아서 하겠죠. 그럼 이만. 끝까지 인사도 안 하고 가네. 어머님, 저 요즘 손가락이 아파서 뒷정리 못해요. 집에서도 남편이 해주거든요. 어? 그럼 이거 누가 해? 나도 삭신이 쑤셔서 못하는데. 그러게 왜 형님을 바로 보내셨어요? 별로 치울 것도 없구만. 작은 며느리가 하면 되겠네. 시엄니한테 목걸이 선물도 받았으니 이 정도는 손가락 부러져도 꾹 참고 치워야 예의지. 아, 네. 내가 도와줄게. 같이 치우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럴래? 그럼 좀 참고 해줘. 다 하면 파스 뿌려주마. 네. 두 사람은 사이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쇼윈도 부부처럼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저렇게 꼴보기 싫은 두 사람을 그나마 대항할 수 있는 게 자랑스러운 제 아들이었는데요. 동서 아들은 항상 모든 면에서 꼴등을 밥 먹듯 했어요. 반면 제 아들은 늘 공부 1등에 상도 많이 받고 예체능에도 능했습니다. 초등학생인데도 벌써부터 두 아이가 확연하게 차이 나니 동서가 불안했나 보더라고요. 장의사 공격이 안 통하니 이젠 아이 가지고 어머님한테 이간질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달 후.
너 둘째랑 싸웠니? 아니요, 동서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 자식 가지고 신랑이 버렸다고 들었다. 동서가 서운하게 말하길래 그냥 받아쳤을 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식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 속상하게 자식이 공부 꼴등하는 걸로 놀렸니? 놀렸다기보단 동서가 먼저 우리 애가 1등 꽤 찬 걸로 컨닝했다는 둥 모함하길래 꼴등 언급했을 뿐이에요. 큰엄마가 돼서 잘하는 짓이다. 네 자식도 잘난 거 없거든. 공부 1등하는 게 자랑인 줄 알아? 꼴등하는 것보단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교내 외에서 상도 많이 받아요. 네가 얼마나 강압적으로 훈육했으면 애가 그 모양이니? 네? 애들은 원래 놀면서 커야 하는 거야. 꼭 배운 거 없는 엄마가 애를 공부 지옥에 가두더라. 지금 저더러 배운 거 없는 엄마라는 건가요? 배운 게 있었으면 네가 장의사 따위를 하고 있었겠어? 진작에 자식한테 모범이 되는 일을 했겠지. 또 그 소리예요? 네가 관두지 않는 이상 계속될 소리지. 듣기 싫으면 관두라고요. 이제 잘하네. 동서가 자기 자식이 내 자식보다 점점 뒤처지는 게 불안하니까 어머님한테 계속 이간질 하나 본데 어머님이 대신해서 이러셔도 저 끄떡 안 해요. 자랑이다. 너 벌써부터 애를 그렇게 올가매고 살면 안 돼. 그러다가 진짜로 네 아들 명줄 짧아질 수도 있어. 제 아들 걱정하기 전에 매년 공부 꼴등하고 있는 동서 아들이나 챙겨주세요. 뭐야? 제 아들한테 관심 없으시잖아요. 내 장손인데 왜 관심이 없어? 1등하고 있는 장손한테 잔소리하기 전에 꼴등하고 있는 차손한테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 해주는 게 할머니 역할이에요. 지금 나 가르치는 거냐? 저는 자식에 대해 불안한 게 없어서 동서처럼 어머님한테 이간질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죽는 동서한테 가보세요. 둘째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줄 알면 네가 발 맞춰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애들 수준 차이를 어떻게 발 맞춰요? 저희 아들더러 수준 낮아지라고 사주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겨우 초등학생인 애가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간다고 유세야. 애들은 대학을 어디 가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정해지는 법이야. 잘난 척 하지 말어. 다른 사람 손주도 아니고 어머님 장손이 잘났다고 말하는 건데 잘난 척이라고요? 아유, 말이 안 통하네. 너 애 교육시킬 때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니? 아니요. 우리 애가 스스로 공부가 좋아서 이뤄낸 성과예요. 나중에 뻥인 거 들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사실상 어머님은 은근히 공부 잘하는 장손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꼴보기 싫어서 그리고 동서와의 의리 때문에 장손을 억지로 흉을 봤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알고 나서는 제게 사과하며 대안을 내줬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곧 발령나서 지방으로 이사 가야 한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버텨달라길래 두 사람 꼴 안 보고 살 수 있는 게 좋아서 이미 스트레스는 풀린 듯 했어요. 이사 소식은 곧 식구들도 알게 되었는데요. 어머님이 굉장히 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필 어린이날에 티내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날. 우리 차손 어린이날 축하해. 할머니가 주는 용돈이야. 어머나 어머님, 봉투가 왜 이렇게 두둑해요?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우리 차손 나이면 한참 돈 들어갈 때 많을 거 아니야. 애가 갖고 싶다는 것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다 사줘.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아들이 할머니 사랑 크게 받는다고 느낄 것 같아요. 요즘은 저보다 할머니를 더 찾더라고요. 그랬어? 자, 이건 우리 장손 거야. 감사합니다. 아이구야, 우리랑 액수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형님은 얼만지 확인해보세요. 확인할 거 없어. 10,000원이야. 푸! 10,000원이요? 장손이랑 차손이랑 1살 차이 나는데 용돈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야 첫째가 그러더라고. 장손은 부족한 게 없어서 차손 많이 챙겨주라고 하던데 어머님은 챙겨주는 거랑 편애랑 구분을 못 하시나 봐요. 뭐야? 애들 상처받게 돈으로 갈라치게 하는 거 차별이에요. 교사 자식이랑 장의사 자식이 애초에 똑같은 대우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아들이 차별받는 건 다 너 때문이야. 좀 작작하세요, 어머님.
뭐라고 작작?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저희랑 인연을 끊으시던가요. 유치하게 애들 용돈으로 차별하는 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뭐가 어째? 이 형님이 정신 나갔나 봐.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그렇게 못 배웠으니 장의사나 하지. 자꾸 장의사 무시하는데 동서 죽으면 장의사 안 만날 것 같아? 어디 몰래 가서 죽을 예정인 게 아니면 동서도 장의사한테 신세 져야 해.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 멀쩡한 사람한테 죽내만의 소리를 해요? 못 배웠으니 장의사 한다고? 동서 자식 지금 꼴통 중에 꼴통인데 나중에 장의사 될 수도 있는 거네? 네 아들은 그런 거 안 시킬 거거든요? 말 함부로 하지 마. 갈수록 비전도 없는 초등학교 교사나 하고 있는 주제에. 뭐라고요? 농담인데? 농담 아니잖아요. 적어도 교사의 자식이면 꼴통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공부머리나 재능도 다 타고나는 거겠지만 이건 농담 아니고 진심 어린 조언. 어머님, 형님 좀 보세요. 저렇게 제 자식 흉본다니까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머리를 이상한 대로만 쓰니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너 일 관둬라. 왜 얘기가 또 그렇게 되죠? 네가 일을 안 그만두니까 자꾸 가족끼리 싸우게 되잖아. 이거 싸움 귀신이라도 붙은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안 나타나면 평화롭겠네요. 싸움 귀신 데리고 떠나줄 테니까 꼴통 손주만 바라보면서 계속 지원해주고 사세요. 이게 진짜 천륜을 끊겠다고 협박하네? 네가 뭐라고 우리 집안 장남을 차지하겠대? 그이 지방으로 발령 났어요. 남편이 허락한 사실이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아들이 부모 버리고 너랑 떠난다 그랬다고? 발령이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모시자고 어머님 아들이 직장이라도 잃길 바라세요? 누가 그렇대? 얼마나 멀리 있는 지방으로 가는데 서울에서 차 타고 왔다 갔다 못해? 어머님 아들이 일하다가 장의사 빨리 만나길 바라면 통근하라고 하시죠. 뭐야? 걱정 마세요. 나랑 평생 살아줄 사람은 와이프지 엄마가 아니야라고 남편이 그랬거든요. 아마 통근할 생각 없을 거예요. 우리 효자 아들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어머님 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0,000원 가지고 끄지라고 하세요. 어머님한텐 차남과 차손이 있잖아요. 그렇지. 축하드려요. 장남과 장손 잃으신 거. 저는 이사 가자마자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준 10,000원은 아들이 이사 가기 전에 때마침 만난 시할아버지한테 용돈으로 드렸어요. 우리 아들은 특이하게도 친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증조 할아버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다들 동서와 어머님의 입방정으로 차손만 아낄 때 제 아들의 재능을 유일하게 알아봐준 사람이 할아버님이라 저도 할아버님을 참 좋아라 했었어요. 자주 뵐 수 없어서 아쉬웠죠. 그런데 이사하고 일주일 후 할아버님이 연락도 없이 한 번 더 저희 앞에 모습을 비추셨는데요. 그날을 기점으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사 후 할아버님 오셨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놀랐어요. 증손주 보고 싶어서 왔지. 할아버지!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시지. 그럼 모시러 갔을 텐데. 나 아직 정정해. 운동 삼아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좋아. 그래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참. 어차피 오늘 이렇게 들르고 나면 한동안 오고 싶어도 못 와. 나 아직 사업하는 거 알지? 네, 그럼요. 매번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단한 건 너희 아들이던데. 네? 내가 살다 증손주한테 용돈을 다 받아봤잖니. 그게 너무 기특해서 나도 용돈 좀 주려고 온 거야. 그러셨구나. 그럼 저희가 더 죄송해지는데 통장으로 꽂아줄까 하다가 증손주 손에 직접 쥐어주고 싶어서 내가 친히 수표로 내왔다. 네? 수표요? 우리 손주 할애비가 주는 첫 용돈이야. 이 할아버지는 용돈 잘 안 주는 사람인 거 알지?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영이 엄청 많아요. 읽을 줄 몰라. 수표는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런가. 어디 봐봐. 엄마 따라 해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면 엄청 큰 숫자 아니야? 이리 줘. 할아버님, 이거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잘못 준 거 아닌데. 말도 안 돼요. 용돈으로 1억을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 내 증손자가 평소 그림에도 재능 있고 공부에도 재능 있다고 들었는데 훌륭하게 크라고 할아버지가 용돈 주는 거야. 세상에, 정말 감사한데 이건 진짜 너무 많아요. 너 주는 거 아니야. 내 손주 주는 거지. 우리 증손주 미래에 거는 투자로 1억이면 적은 거라고. 할아버님, 앞으로 지금처럼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착하게만 커라.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되게끔. 저희 아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 식구들이 저 때문에 다 안 좋게 봐서 걱정이 많았는데 안 그래도 아들한테 들었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말 한마디면 싹 다 정리될 테니까. 정리요? 어디서 건방지게 훌륭한 일 하는 며느리를 왕따 시켜? 내가 앞으로 너랑 증손주 못 건드리게 애미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할 거야. 고맙습니다, 할아버님. 네 직업은 우리 집안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야. 다들 죽을 날을 앞둔 게 아니라서 모르는 거지. 나중에 나 떠나거든 잘 좀 부탁하마. 여러모로 할아버님은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한 분이었어요. 저는 이걸 혼자 알고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이 먼저 이 사실을 어머님 쪽에 알렸나 보더라고요. 한날 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으로 향했고 그 안에서 동서와 할아버님까지 사자 대면을 했는데요. 그날은 거의 단판 짓는 날이기도 했어요. 며칠 후. 할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자식만 증손주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쪽만 1억을 줄 수가 있어요? 내 돈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썼을 뿐인데 왜 난리야? 지금 제 자식은 차별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이면서 초등학생 둘을 차별하는 건 정말 나쁜 거죠. 동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어머님한테 100만 원 받았을 때 우리 아들 속마음은 신경도 안 쓰고 기뻐 날뛰었잖아. 아니, 그건 내가 차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멋대로 차별한 거죠. 얘가 왜 갑자기 남 탓해? 네가 어린이날 되기 며칠 전부터 계속 징징거렸잖아. 첫째는 알아서 잘하니까 용돈 필요 없다고. 어머님이 아닌 것 같았으면 차별해서 용돈을 지급하지 말았어야죠. 뭐라고? 할아버님, 저 진짜 억울해요. 저희도 1억 주세요. 안 그럼 차별하는 걸로 알 거예요. 편애하는 거 맞아. 똑같은 증손주라고 해도 네 자식은 날 봐도 휴대폰 게임하기 바쁘지 인사도 안 하잖니. 그건 제 아들이 유독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요. 낯을 많이 가리는 애가 전교 꼴등하면서 게임 못하게 하면 승질내고 그러냐? 애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그렇게 크는 거 아니에요? 형님네는 애한테 가혹하게 가르치고 훈육해서 1등하는 거예요. 내가 큰아가네 집 가서 하루 꼬박 증손자랑 놀아봤는데 애가 원래 책 좋아하고 그림 좋아하고 교육방송만 보더라. 말도 안 돼. 형님이 미리 연습시켰겠죠. 할아버님한테 1억 받으려고 애 갈군 거잖아요. 할아버님께 그동안 용돈 받은 적도 없는데 1억을 주실 줄 어떻게 알고 그런 연습을 미리 시켜? 저렇게 한참 모자라서야 저게 어디 교사라고 할 수 있겠어. 선생이면 뭐해. 지 자식 어른 공경하는 자세도 못 가르치는 엄마면서. 아니에요, 할아버님. 저는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려다 보니까 애가 꼴등하고 있는 거지. 제대로 가르치면 저희 애도 1등 거저먹어요. 1억 받기 위해서 애를 얼마나 잡으려고 그러냐. 네 아들한테 기회가 없는 건 네 탓이니까 괜히 애 잡을 생각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요, 할아버님. 아버님, 저도 둘째한테 이용당했지 뭘 잘 몰라서 그랬던 건데 1억 기회가 저한테도 있을까요? 작은 아가 정신머리 고쳐놓으면 기회 주마. 예? 아버님, 제 고집 불통이에요. 어머님. 인생은 참 세옹지마가 많네요. 자식 잘 키우니 이런 행운도 다 오고 두 사람이 망가져 주는 덕에 제가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불난집에 부채질해요? 나도 1억 받을 수 있었는데. 둘째 너 때문에 나까지 1억 날아갔잖아. 왜 제 탓을 해요? 어머님이 나이 먹고 실수하신 걸. 뭐 이년아? 몰라요. 이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저런 배은망덕한 것을 봤나?
두 사람의 쇼윈도 친부는 그 자리에서 박살나고 말았어요. 그 뒤로 동서는 바로 어머님을 버리고 돈 많은 시할아버지에게 붙어서 혼물 켜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동서의 배신이 괘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서 뒷담화만 하며 벼르고 지냈어요. 한 번씩 저를 보면 동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매번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동서를 물고 뜯고 핥힐 거라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1억이 큰돈이긴 하지만 겨우 돈 앞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와르르 무너진 게 참 웃기더군요. 역시나 엮이면 안 되겠다고 매번 새롭게 느끼는 중입니다. 에필로그. 참 좋은 일 한다, 아가. 네? 사람들이 갈 때는 각양각색의 여러 사연들이 있겠지. 그 생김새도 나이도 모두 다를 테고. 맞아요, 할아버님. 저도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특히 어린 아기를 보낼 때 참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가시는 길 진심을 다해 편안하게 모셔 주거라. 그게 다 너에게 복으로 돌아올 거다. 네, 할아버님. 그리고 나 갈 때도 잘 부탁하마. 아휴, 아직 정정하신대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네, 정성껏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너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생각을 했냐? 안 무서웠어? 처음에는요.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게 시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히려 산 사람들이 더 무섭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